원불교 교도들에게 마음 공부는 매우 당연한 수행의 방법이자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 공부를 사회에 적용하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최우수 인성교육 사업에서 원불교 심심풀이 인성교육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원불교 청소년국의 청소년교화 삼총사와 함께 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청소년교화 삼총사 교무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선 소개 말씀을 좀 듣기로 하겠는데요. 방송을 처음 시작하시는 이 소감은 어떠신지?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국에서 학생들과 그리고 재미와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안성호입니다. 네. 재미와 비주얼을 담당하고 재미와 비주얼을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교화 전담하시고 청소년국 정책 추진하시는 담당한 분 계시군요. 네. 다음은 윤대희 교무님은 많이 뵙기 때문에 건너뛸까 하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혼자 오다가 이렇게 양쪽에 교무님들 모시고 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든든합니다. 네. 기쁩니다. 네, 원불교 청년의 지도교무로 네, 활동을 올해부터 하시고요. 청년의 사령을 받았습니다. 안지은 교무님 네,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원불교 전국 대학생 연합회 지도 교무를 맡고 있고 청소년국에서는 유아라든지 초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신 몇 년 안 되셔 보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부분부터 여쭙고 싶은데요. 청소년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마음공부 인성교육 심심풀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최우수 인성교육 사업 선정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수상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과연 어떤 건지 안성규 교무께서 먼저 네, 말씀해 주시죠. 지난 2월 24일 날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이 시사항과 함께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영광스럽게도 우리 심심풀이가 1위 상을 받았고요. 2위와의 간격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저희 심심풀이 인성교육이 상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인성교육 사업이 실제로 종교 종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7대 종단 가운데서 그 사업 개수도 꽤 많은 것으로 들었는데요. 한 17개 된다면서요? 네네. 17개 가운데에서 저희가 1위를 차지했다. 직접 이 사례 발표를 하신 윤대희 교무님께서는 이 사례 발표 현장이 어땠는지 직접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방송만큼 더 떨렸습니다. 사실은 네. 각 종단의 대표적인 인성교육 사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사업 내용들을 평가받는 자리다 보니까 긴장감과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특히 모든 종단들이 청소년 파트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불교의 인성교육에 대한 각 종단의 궁금함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들의 사업 내용에 대한 굉장히 호기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찾아가는 청소년 교화라는 패러다임을 걸고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당으로 아이들이 와서 하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직접 학교에 가서 인성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명분이나 활동성들이 많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뭐랄까 원불교만의 어떤 끈끈한 어떤 딱 중앙 집권적인 어떤 인성교육의 확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대상분들을 관객들을 앞에 두고 발표를 하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긴장이 계속 가중돼서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러다 망하겠는데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신나셨을 것 같아요. 이 발표를 할 때. 너무 자랑을 많이 하면 각 종단에서 우리를 쉬게 하진 않을까? 그리고 또 네. 이건 분명히 자랑해야 될 자리니까 하고 싶은 말이나 우리 어떤 성과들을 또 충분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 있게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저희는 자신감이 있었던 부분이 네. 심심풀이는 특히 우리 마음의 인문학 연구소랄지 둥근마음 상담 연구소랄지 또 각 교당의 다양한 현장 강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네. 발표는 비록 제가 하고 있지만 이때 뒤에는 든든한 우리 현장 강사님과 우리 협력업체들이 있다는 거를 믿고 또 그 힘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발표하시는 분이 공을 다 가져가시긴 합니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안지은 교무님께 여쭙고 싶은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셨잖아요. 특히 중앙여고에 심심풀이 수업 진행 경험도 있으신 것 같고 현장에서의 모습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교육을 받았을 때하고 현장에 갔을 때하고 좀 느끼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교육을 받았을 때는 강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수업을 이렇게 나갔었는데 실적으로 12주 프로그램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또 아이들이 하면서 아이들하고 느꼈던 건 소통 등거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 할 수 있고 또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압도적인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는 않은 사업이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심심풀이 주요 사업 실적을 보고하신 내용을 조금만 좀 덧어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 연구위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연구를 보완하시는 그 계획도 같이 포함돼서 사례 발표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 저희 자랑스러운 연구위원들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일단 박세훈 교무님이 책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법안 교무님, 그리고 김소영 교무님, 그리고 표중인 교무님, 구일승 교무가 같이 연구위원을 참석하면서 아까 각각의 교육 과정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직접 만드셨고 또 강사들을 양성하는 직접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다시 이론적인 기반으로 네. 이론을 정립하고 그게 다시 현장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네. 그런 체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자 연수 과정을 저희 매거진에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도자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또 그에 맞는 지도자 연수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개정된 교육 과정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론과 실습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기초 교육과 심화 보수 교육 과정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한 해 235명의 새로운 어떤 연수 과정을 수료하신 수료자가 배출됐고 누적해서 한 440분 정도의 이 심심풀이 현장 강사들이 배출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수료하신 분만 430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 원불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 우리 교단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부분도 발표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 사실은 원불교의 마음 공부가 특히 이런 은혜의 발견과 심심풀이라고 하는 마음과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표준화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가지고 현장의 강사들을 양성하는 그 양성된 강사들이 각 찾아가는 청소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광주 전남 교구나 경남 교구, 부산 교구, 또 대전 충남 교구 같은 대표적인 교구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지도자 연수 진행하고 또 그 교구들에서 원스테이나 이런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수업형 교육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윤대희 교수님께서 이 수업형 교육이 정말 어떤 의미고 어떻게 지금까지 꾸려져 왔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 심심풀이 사업을 가지고 찾아가는 어떤 인성교육 수업을 진행할 때 아까 성우 교우님 사례처럼 어떤 학교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회장단 아이들만 모아놓고 또 인성교육 사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심풀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계층과 다양한 대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확장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인성 덕목들을 심심풀이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활용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체부에서 후원하는 사업 실적은 55개 실적이었는데 뭐 조치원이나 여수 지역이나 이런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렇게 심심풀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실적 기준 외에도 굉장히 많은 초과 실적을 달성하면서 다양한 인성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좀 모색할 수 있었고 특히 저희가 작년에는 사범대학교에서 나중에 미래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 네. 그리고 군에서 군 장병으로서 나중에 이제 이 사관생으로 이렇게 입관할 이 그 군장병들에 대해서도 이런 심심풀이 사업을 또 특별히 진행한 사례가 있어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군요. 네. 특히 군대 내에서의 인성교육은 이건 뭐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 심각해서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심심풀이라는 부분이 정말 곳곳에서 이제 들려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잘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잘 마련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대희 교수님께서 2017년에 인성교육 심심풀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는 이제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편하는데 사실은 무게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최고의 공신력은 우수한 현장 강사들을 얼마나 많이 양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안교무님들이 작년에 부산과 김제에서 이렇게 우수하게 수업을 진행해 줬던 사례처럼
곳곳에서 이 인성교육을 요청할 때 자신 있게 달려갈 수 있는 현장 강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 수행 전체적인 어떤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 핵심 덕목들을 반영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화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지도자 지침서의 내용들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가 어떤 교육 상황에서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뭔가 좀 우리 심심풀이 내용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 지침서의 내용들을 강화해서 올해 사업은 또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마 발전 단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심심풀이로 우리 원불교를 만나고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내가 이렇게 해서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불교 대학생 동아리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원대형 활동도 계속 강화되는 그런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도 새 학기를 맞았죠. 네, 어떤 사업 계획들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원불교 전국 대학생 연합회에서는 교육, 연구, 보훈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대연에서 크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선빵, 대학 선빵인데요. 그러니까 봄, 겨울하고 여름에 하는 대학 선빵과 그다음에 지도자 훈련. 저번 주에 지도자 훈련을 했었는데 지도자 훈련과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그다음 보훈학교라는 크게 4가지 활동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했던 35차 지도자 훈련 때는 교회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교회의 발전이라든지 어려웠던 교회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의 그런 강의를 통해서 리더가 되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강의, 주제 강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더 활성화를 할 것이고 또 우수 교회를 이렇게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수 교회 그 예화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발전할 수 있는 거에서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한 이벤트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 원대에서는 물품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현재 41개의 교회가 활동 중이고요. 앞으로 지금 각 교당에서 교무님들이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 선빵, 대학 겨울 선빵에 대한 말씀도 전해드렸고, 원대현 신임 회장도 매거진원에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이 참 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학 생활에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동아리 활동에 우리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 그리고 우리 교우회가 함께 하는 것 같은데요. 교우님께서 지금 지도할 때 우리 지금 청년들이 어떻다라는 좀 생각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들. 환경은 좀 어떻고, 매번 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없다는 말도 들리고 힘들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교우님 지켜보시긴 어때요? 요번에 겨울 대학 선빵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것이 감동이긴 한데, 그 선빵을 갔다 와서 감상담을 페이스북에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감상담을 보면은 실적으로 선빵하기 전에 감정하고 후에 감정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그것을 함께 공유를 하니까 아이들이 더 이렇게 마음 공부라든지, 또 이번에 원대형 포스터 이 주제가 내 마음 나이 몇 살이니? 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마음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각자 나이를 얘기를 하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더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것이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는 이제 겨울 선빵은 페이스북에다 그 감상담을 올렸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 일기를 이렇게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이 많이 교회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NS. 그 활동들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소통이 많이 원활해지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나이는 몇 살인데 마음 나이가 몇 살이냐고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저도 20대 때는 뭐 나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교우님이 이제 뵈시기에도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꿔야 할 것들로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커지는 활동은 누군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원대에서는 지금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유기견 봉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는 원땅의 하루라는 그런 이 목적으로 서울 성적지 탐방 및 이렇게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다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리 친목을 다지는 단체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뜻을 모으는 것이 결국 봉사활동을 하자라는 결론들이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예쁜 것 같습니다. 최근 청소년국에서 주최한 그 청소년 교화박람회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목이 위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위고 한자로는 길로자를 쓰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안성호 교무님께서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위로라고 들었을 때 보통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위로가 한 가지가 있고 또 청소년 교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당이라든지 현장에서 아이들도 숫자도 출산율도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없는 상황에서 교당에나 오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청소년 교화를 맡고 있는 재가 출가 청소년 지도자들이 힘든 길을 감에 있어서 혼자이지 않고 우리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화 박람회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위로가 이번 청소년 교화 박람회의 주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특강을 하는 부분도 그 화면을 통해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런 시도들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프로그램들도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특강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호준 딴지일보 총수가 초청해서 큰 주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벌써 저부터가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다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는데 우리 교무님이라든지 또 그런 청소년을 만나는 지도자들이 내가 맞는 틀에 거기를 껴 맞추지 말고 청소년이라든지 아이들이 맞다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틀을 확장해서 바라보자.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강연이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선택형 교육 과정 4가지가 2박 3일 과정 중에 둘째 날은 하루 시간 동안 4가지 선택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쿠퍼실리테이션이라고 네.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어느 집단을 갔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우리 말했을 때는 교화 단회를 할 때 처음 서먹서먹 할 때 우리 지도자들이 아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좀 이따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12달 진로 코칭 법회안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법회 온불교 환경연대와 함께해서 개발한 환경법회안 그리고 네 번째는 작년에 인기가 좋아서 올해도 좀 이어서 한 게 기획 관련된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래서 교무님들이 뭐 어떤 행사를 할 때 또 법회를 운영할 때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짤 때 기획을 해야 되는데 좀 전문적으로 기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4가지 시간 그 틀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교화를 살찌우는 체험 부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부스를 체험해보고 교화 아이템을 얻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한 가지 가장 인기가 좋았었던 게 VR 부스와 3D 프린트 부스가 있었습니다. VR 딱 쓰고 하는 그건데 3D 현실을 이제 체험해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아이들 만날 때 그런 아이템을 얻어가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종보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다독다독 위로를 해주시고 또 가셨거든요. 네, 그 네. 말씀 오셔서 한번 저희들 봐주고 가시는 것만 해도 이제 위로를 또 느꼈고 또 마지막 교화 교정원장님이 오셔서 숫자보다는 깊게 할 수 있도록 또 위로를 해주고 가셔서 그렇게 알찐 2박 3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가는 길은 위로받는 길이기도 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쿠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셨죠? 쿠퍼실리테이션. 쿠퍼실리테이션. 그 발음하기 어려워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한참 헤맸던 멘트 쓰면서 한참 찾아봤습니다. 재밌는 말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12달 진로법회는 안지영 교무님께서도 참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제가 2번의 교육 과정을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당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로 진학이
더라고요.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리고 현재 인성교육과 진로진학이 핵심인데 그 진로진학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청소년들 교화에 활성화를 하고 또한 교법에 바탕한 청소년 진로진학을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12자 진로진학이 프로그램이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을 것 같고 또한 학부모들한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성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대한 작용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진로 진학은 정말 실질적인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해야 하고 매번 고민하는 문제들인 것 같아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또 많은 붐업이 이루어지겠다, 참여가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질문은 거의 제가 마친 것 같은데요. 꼭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교화가 물론 매우 어렵다고 제가 청소년 교화 하시는 분들 모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고는 있습니다만 정말로 체험하고 계시고 체득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걸 정말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원대연을 지도하고 계시니까 특히 대학생 교화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요? 예, 청소년 교화가 좀 어렵고 원대연 또한 원불교 대학생 교화도 좀 어렵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그 담당하고 있는 교모님들이라든지 이렇게 교도님들 그분들이 이제 사랑과 관심이 먼저 그 친구들한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꿈이라든지 희망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먼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에게도 관심 그리고 이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한 서로의 어떤 상호 고민 이게 좀 중요한 그런 덕목이군요. 청소년 교화 가운데 인성교육 담당하고 계시니까 인성교육 잘 나오고 있지만 네.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습니다라는 부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청소년국에 좋은 별명, 이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희망숲이라고 하는 별명인데요. 청소년 교화를 통해서 우리가 멋진 희망숲을 만들어서 원불교 미래인들 양성하자 이런 꿈이 있습니다. 청소년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청소년 교화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과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뭐 심심풀이 인성교육이랄지 진로진학 법회랄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거점 교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좀 구축하는 게 청소년국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심심풀이나 진로진학 법회 운영안이나 환경법회 운영안이나 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마음 한자 교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보급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희망숲을 만들 수 있도록 청소년 교화자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회를 맡고 있는데 네네. 청년 교화를 잘하는 열쇠가 뭘까? 그 첫 번째는 청년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그래서 청년 교화를 잘하려면 청년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돼야 된다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네. 청년의 발전 방향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청년의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5월 13일 날 청년 교류 퀴즈 대회와 7월 1일 날 청년 정기 훈련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백인 원탁 회의나 이런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고안해 가지고 또 새로운 청년 교화 활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새로운 어떤 뭐랄까 사회 변혁의 시기에 맞춰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의 일이야라고 밀어제치던 것을 이제 자기 일로 느끼고 참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 원불교가 손을 내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청년 교육, 청소년 교육에. 물론 교화 박람회를 직접 지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완성 교수님? 네, 아까 청소년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청소년 교화 박람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가 청소년 담당하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는 그런 마당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아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청소년국에 오기 전에는 교당에서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고 거기서는 청소년국에서 이런 것들 좀 요청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는 청소년국에서 해줘야 된다. 근데 또 막상 청소년국에 와보니까 이 정도는 또 현장에서 해줘야 되는 텐데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들어지는 생각은 청소년국에 있는 교무님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부교문, 주로
청소년 교환은 부교무님들이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뭐 좋은 말, 인성교육 그런 단어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저절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무님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따로 있지 않고 교무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고, 또 요청하는 것들을 청소년국에서 좀 확산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이들뿐이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인 개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 또 뭘 해야 될 건지, 그런 목표라든 방향성이라든지 현실의 어느 주소에 있는지를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청소년국 제가 이제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 것들을 방향이라든지 방법을 좀 궁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주고 막 뛰어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현실이 어떤 건지를 스스로가 인식하게 하고 그 목표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많은 말씀을 듣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많은 희생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와 함께 많은 분들께 설명하실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도움 요청하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카메라를 보시고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안지영 교우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7월 24일하고 30일 날 일주일 동안 베네 훈련원에서 원대연 대학 선방, 여름 선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대학 선방은 모스크바 청년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대학생 원대연 담당 교우로서 지금 현재 원불교를 다니지만 학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TV를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교회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각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렇게 교회가 없는, 동아리가 없는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서로 연관을 해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원불교 대학생 교화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대학 선방은 정말 재밌겠네요. 여름 대학 선방, 모스크바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청년들이 하고. 저희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교류도 함께 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함께 하고자 지금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선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교수님 아시죠? 네. 네, 인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대희 교우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희망숲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터고르기가 먼저 필요하고요. 또 나무 가꾸기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터고르기와 나무 가꾸기를 통해서 멋진 희망숲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원불교에서 청소년 교화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단계별로 찾아가는 청소년 교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심풀이나 진로진학이나 또 12달 환경목표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하고 또 우수한 현장 강사들을 양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청소년 교화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심심풀이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1위를 계속 지키는 것 또한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아이디어를 다른 종단이 받아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이디어만 주고 많은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많은 또 어르신들께서 도움을 주셔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성호 교우님께서 말씀하실 차례네. 네, 얘들아, 너희들은 잘하고 있단다. 교우님 학생 때를 떠올려 보면은 주변이 어두워서 손 내밀 때가 많이 있었는데 많이 못 내밀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개를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고개를 돌려서 교무님 그리고 부모님에게 칭얼대더라도 뭐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힘들겠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뭐 잘못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좀 더 자기 소리를 내주면은 좋겠어. 그러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화이팅! 네. 여기까지요. 정말 듣는 친구들이 즐겁게 들었을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교화, 청소년교화를 하시는 교무님 세 분께서 이 부분을 정말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국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가 아닐까 싶어요. 괜찮다.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면 달려가겠다. 그 자세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정말 그대로 특히 청년들이 그걸 감사하고 고맙게 여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정말 즐거운 이야기들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